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천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발상 연골판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상 연골판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요. 연골을 보고 판은 뭐고 하는데 결국은 같은 말이에요. 메니스커스라 그래요. 그에 대해서 이름을 달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반달연골이다 또는 반월판이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발상 연골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쨌든 다양하게 부르는데 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반자가 붙어요. 파스터 지우라는 선생님이 있어요. 이야기를 하기를 발상 연골 파열이 전방 십자인대랑 같이 있을 때 다치고 항상 3개월 이내에 수술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3개월이 지나가게 되면 발상 연골판의 파열의 빈도가 증가하고 또 파열이 더 안 좋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상후 첫 3개월간에는 발상 연골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45%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후상 후 6개월이 지나고 나면은 거의 70%까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상당히 크죠. 40%와 70%는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70%는 거의 3분의 2가 넘죠. 그렇게 되면 발상 연골이 다치고 또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동시에 됐을 때 6개월이 지나면 그냥 대부분 3분의 2는 연골이 안 좋아진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빨리 하는 것이 좋다라고 파스터 지우 선생님께서 강조를 하셨죠. 시간은 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시간은 금이 아니라 독이다. 독. 그래서 그 이야기는 뭐냐면 특히나 내측에 있는 발상 연골이에요. 내측에 있는 연골 이 녀석인데, 여기가 바깥쪽이고 여기가 내측이에요.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파열이 더 커지고 있던 파열도 더 심해지고 파열의 범위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파열이 되게 되면 이런 데만 살짝 이렇게 금이 가고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스크래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안 좋아지게 되면 연결이 되죠. 이렇게. 이게 또 한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생겨요. 여기.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3개월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2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6개월이 더 지나면 여기도 생기죠. 여기까지. 이렇게 되면 수술이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트리플이죠. 트리플. 2개가 되면 더블이고, 여기는 잘 못 살려요. 봉합하기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 이렇게 되더라도 봉합은 하긴 해야 돼요. 이 범위가 여기까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여기는 봉합이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이런 부위는 이렇게 되면 절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피가 안 통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골이 절제될 수밖에 없죠. 안 좋아지죠. 간혹 하다가는 여기가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더 심해지게 되면 이렇게 거의 다 가요. 이렇게 되면 또 수술이 더 힘들어져요. 깨매야 되는데 이렇게 깨매기도 하죠. 근데 여기는 피가 잘 안 통하니까 또 봉합이 안 돼요. 여기는 또 절제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럼 연골의 양이 자꾸 줄어요. 원래는 맞죠? 이렇게 있었는데 자꾸 없어지는 거죠. 파열의 범위가 커지고 안 좋아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사실은 봉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봉합은 이 공간이 좁기 때문에 우리가 실로 깨매듯이 그냥 큰 공간에서 바늘로 쓱쓱 깨매는 게 아니라 좁은 공간에서 깨매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잘못 깨매면은 더 안 좋아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 수술보다 더 어려운 것이 발상 연골판 파열의 봉합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위로 근육이라든지 인대, 신경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런 데 손상을 안 시키면서 봉합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봉합이 어렵다. 그래서 방법은 초기에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해주게 되고, 2차적으로 발상 연골판 파열까지 같이 이제 수술을 해줘야만이 추가적인 손상을 위험을 줄여준다는 이야기겠죠. 시간은 금이 아니라 독이에요. 독. 발상 연골 절제술로 재활의 목표는 부종의 감소예요. 처음에는 일단 부어 있어요. 수술하고 나면 부종을 감소시키고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보통은 각도가 잘 나와요. 근데 간혹 아주 드물게 각도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바깥의 연골, 여기를 수술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가 수술하게 되면 각도가 잘 안 나는 경우가 안쪽보다. 그래서 이렇게 안 좋게 되면은 재활을 해가지고 관절 운동 범위를 일단 회복시켜 놔야 돼요. 그리고 또 반대편 무릎에 대퇴사두근과 유사한 근력을 얻으라라고 이야기해요. 대조근이에요. 오른쪽 왼쪽 수술했다 그러면 왼쪽 대퇴사두근을 보고 오른쪽의 무릎에 근력을 만드는 거야. 집에서 비교해 보면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내가 그만큼 재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동기부여가 되겠죠. 꼭 대조근을 활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는 말자. 우리가 연골이 파열됐을 때는 뭐라도 하는 것이 좋아요. 어떤 치료라도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리치료 뭐가 효과 있느냐? 라고 하는데 그래도 효과 있는 사람이 효과가 있어요. 약도 먹고 물리치료도 하고 재활도 하고 주사치료도 다 한다 그러면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가만히 있지 말자. 절제 예술을 하고 난 다음에 넉놓고 있으면 안 된다. 통증 조절을 해야 되는데요. 수술 중과 수술 후의 통증 관리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수술 전에는 신경 차단술을 하게 돼요. 대퇴사두근에 신경 차단을 하고 무릎에도 신경 차단술을 하게 돼서 우리가 수술하고 난 다음에 안 아프게 해주는 것이 수술 전 신경 차단술이 됩니다. 수술 후에는 모통주사 맞죠? 그리고 냉찜질을 해주게 되고 또 약도 먹어요. 항생제도 먹고 진통제도 먹고 선진통제 먹어서 수술 후에도 통증을 관리해주게 되고 그래서 어쨌든 안 아파하는 게 중요해요. 안 아파야 일단 재활을 잘 할 수가 있잖아요. 아파서 힘들어 죽겠는데 끙끙거리고 땀나고 무릎도 못 구부리고 그랬는데 무슨 재활을 하겠어요? 이 재활의 강도예요. 재활은 얼마만큼 어떻게 해야 되냐요? 라고 물어보는데 환자가 견딜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 좋아요. 내가 이 정도까지 견딜 수 있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만 하셔야지 이걸 뭐 더 심하게 한다고 해서 좋아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조금씩 하는 게 좋아요. 하루하루 통증, 부종이 있으면 좀 더 천천히 하는 것이 좋죠. 그럴 때는 빨리 하면 안 돼요. 부었을 때 빨리 하게 되면 더 붓기 때문에 부종을 감소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다. 체중 부하를 이야기합니다. 체중 부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 단순 연골 절제술만 했을 때는 수술 직후부터 부분적인 체중 부하가 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단 신경 차단술 수술 전에 마취를 했을 경우에는 마취가 풀린 데까지 3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3일까지는 목발을 좀 짚고 다니는 것이 중요하겠죠. 또 너무 빨리 퇴원을 하는 경우에도 안 좋기 때문에 적절하게 하루 이틀 정도 최대 3일까지는 좀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아요. 또 그러면은 관절 연골 수술, 우리가 뼈에 있는 연골이죠. 뼈에 있는 연골을 우리가 관절 연골이라고 해요. 임 부위가 이게 손상이 돼가지고 같이 이렇게 그런데도 미세천공소 같은 걸 하기도 해요. 또는 줄기세포 같은 거. 이런 관절 연골 수술을 같이 했느냐, 전방 십자인대 수술도 같이 했느냐 등등에 따라서 각 수술에 맞는 프로토콜이 적용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수술하고 목발을 3일만 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목발을 좀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같이 했을 때는 절제술하고 천공술을 같이 했을 경우에는 목발을 6줄 정도 하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또 큰 구멍을 뚫어주는 카티스템 같이 했을 때는 우리가 3개월까지 목발을 잡는 것이 중요하고요. 보조기도 마찬가지죠. 목발 대비해서 기간을 정해야 돼요. 보조기를 짧게 하면 뭐 한 달만 하기도 하고 3개월 정도 하기도 하고 최대 길면 6개월까지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목발 보조기는 수술하는 선생님의 의견을 잘 듣고 따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부종 감소 중요한데요. 수술 첫째 날에는 부종 감소에 일단 집중을 하셔야 돼요. 수술하고 첫째 날 많이 붓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면 우리가 압박붕대로 감아놓고 깁스도 하고 뭐 그렇게 해요. 보조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많이 움직이지 말고 첫째 날에는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냉찜질 해주고 또 병원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냉각치료 크라이오 세라피라 그러죠. 냉찜질은 자주 하는 것이 좋아요. 적절하게 얼음을 받아가지고 또 다리를 올리고 있는 게 좋죠. 다리 거상. 압박붕대 감고 있으면 좀 도움이 돼요. 풀고 있는 것보다 많이 풀고 있으면은 감고 있는 것이 좋아요. 부종이 있다 그러면 부종약도 먹고 진통이 있다 그러면 소염 진통제까지 같이 챙겨 먹어가지고 부종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부종이 조절이 되고 나면은 이제 서서히 관절 운동 범위를 천천히 증가시키게 됩니다. 초기에는 우리가 너무 욕심내지 말고 60도에서 70도 정도까지 그때까지 천천히 내보는 것이 중요하고 초기 각도죠. 국민 스타팅 각도라 그러죠. 60도, 70도 대부분 다 돼요. 큰 문제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점진적으로 해보는 거죠. 일단 120도까지를 목표로 잡고 120도를 냅니다. 120도를 내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좀 더 갈 수 있어요. 내가 통증이 없다 그러면 저절로 더 가죠. 130도, 140도 올라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좀 빡빡하다 120도에서 그러면은 재활을 좀 해줘야 되겠죠. 재활을 더 해서 빡빡한 재활로 우리 각도를 정상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처음에 목표는 60도, 70도, 그 다음에 목표는 120도를 보면 되겠죠. 60도, 120도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육 강화입니다. 근육 강화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통증과 부종과 열감이 많이 줄어들면 시행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많이 부어있는데 다리를 더 들고 뻥뻥 차다 보면 더 아파지게 되겠죠. 그래서 꼭 전에 이야기했지만 대조근, 반대쪽에 있는 대퇴사두근을 잘, 허벅지 앞쪽에 있는 근육이에요. 허벅지 앞쪽에 있는 대퇴사두근을 잘 보고 근육 운동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만일에 근육이 다 약한 경우가 있어요. 양쪽 다 약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본인의 대조근이 사용을 못해요. 표준 성인의 근력을 목표를 보고 근육 운동을 해서 양쪽 다 올려줘야 돼요. 양쪽 다 같이 올려줘야 됩니다. 아예 없는 사람들은 양쪽도 아예 다 이렇게 말라 있어요. 예, 그랬을 때 그 마른 근육을 목표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건강한 사람을 목표로 해서 근육 운동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계적 재활인데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하면 안 돼요. 조금 내가 된다 그러면 집에서 자전거를 좀 타봐요. 실내 자전거 밖에서 타셔도 되고 아니면 헬스장 가서 자전거 좀 타시고 다리 들기 운동이 좋죠. 다리 들기 운동을 좀 해주게 되고 밴드 운동, 밴드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도 있죠. 제가 수술하신 분들 알 거예요. 그럼 밴드 운동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들고 당기고 밀고 들고 해보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고 또 강직이나 근력이 약화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근력이 약화가 심하다, 무릎이 안 구부러진다, 안 펴진다, 초기부터 담당 주치 선생님이랑 물리치료사 선생님과 감독하에 집중적인 제한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 안 펴질 때는 빨리빨리 펴야 돼요. 빨리빨리 펴야만이 우리가 최대 신진을 얻을 수가 있고 구부리는 각도가 안 나온다고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너무 넉넉하게 있다 보면 이게 그냥 몇 주만 지나고 나면 굳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한 달 안에 각도를 빨리 잡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만성 파열과 재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뭐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영상을 또 준비했으니까 영상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세 남자입니다. 2년 전에 축구 수상을 당했고요.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어봤는데 이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중간중간에 축구나 풋살을 하면서 물 찬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셨고요. 최근에는 계단 오르내리다가 무릎에 뚝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심해졌다고 해서 선천병원을 내원을 하셨습니다. 진단명입니다. 진단명은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있고요. 내측에 양동이 손잡이형 반혈성 연골 파열, 양동이 손잡이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보다 파열의 길이가 긴 것을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기 관절염도 생겨져 있죠. 그래서 관절염으로 손상까지 여러 가지가 같이 동반이 되어 있는 복합적인 경우가 되겠죠. 만성적으로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MRI를 보고 실제로 전방 십자인대가 있다라고 오류를 범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완전 파열이에요. 연골 파열이 심하죠. 내측 반혈성 연골의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 연골이 이거 오른쪽 사진 보세요. 여기 있어야 돼요. 연골이 바깥쪽은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보이죠. 이게 우리가 반혈성 연골 삼각형으로 보여야 되는데 여긴 이거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어디 갔을까요? 이쪽에 이동해 있죠. 다 이동해 있는 상태. 이걸 우리가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방 십자인대는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마치 밑에는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기는 섬유성 조직으로 지방으로 변성이 돼 있고 아무런 기능이 없는 거예요. MRI 보면 이렇게 보이는 이 영상이에요. 밑에는 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위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MRI 보고 이게 자칫하면 판단이 미스가 생길 수밖에 없죠. 영상학과적으로 판단을 한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부분 파일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연결되어 보이니까. 실제로는 하지만 임상적으로는 아니죠. 지방과 섬유성 조직으로 대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전방 십자인대가 아니에요. 위에 조직은 전방 십자인대가 아니라 밑에만 남아있는 거죠.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겠죠. 또 내측에 있는 양동이 손잡이형 파일이 있습니다. MRI 봤을 때 보면 요거에 벌써 중간까지 밀려나 있죠. 띠처럼 생각보다 많이 파일이 되어 있어요. 길이가 길죠. 통통하게 벌써 오래됐다는 이야기죠. 요거를 양동이 손잡이형을 일단 집어 넣어야 돼요. 원래 위치에다가 양동이를 정복하자. 정복을 그러죠. 밀어 넣어요. 그래서 이런 부위는 정리를 하고 요걸 밀어 넣어야 돼요. 밀어 넣었죠. 지저분한 부위를 정리하고 통통한 부위를 밀어 넣어요. 통통한 부위도 살짝이 좀 여기 상처가 벌써 나 있죠. 상처가 나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약해요. 양동이 손잡이형 파일이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그래서 봉합할 때도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잘못 봉합하다 보면 이게 다 찢어져 가지고 다 없어지고 말죠. 그래서 텐션도 잘 주면서 최대한 데미지를 안 주면서 예쁘게 봉합을 잘 해야 됩니다. 연골 봉합이 잘 됐죠. 전방 십자인대는 재건술이 잘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남아있는 거 그래도 좀 살려놨죠. 잔존인대 봉합까지 잘 됐다고 보셔야 되겠죠. 대퇴 사두근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면 사두, 머리가 4개다. 앞쪽에 있는 이걸 우리가 대퇴 직근, 렉터스 페모리스, RF라고 적어놨네요. 이거는 내측 관근, 바투스, 메디알리스, VM.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건 바투스 라테랄리스, 외측 관근, 바투스 인터미디어스, VI. 이거는 우리 중간 관근. 생각보다 이게 중요해요. 대퇴사두근이 4개이기 때문에 이 근육이 많이 있어야 십자인대를 잘 잡아줄 수 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내측 관근이 중요해요. 요게 이제 내측 관근이 여기 똥통하게 부풀어 올라야 내 무릎에 안정성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죠. 대퇴사두근 4개는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신경 차단술을 수술하기 전에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서해부부터 시작해서 무릎까지 전체적으로 수술 전에 신경 차단술로 통증을 줄여주는 거예요. 수술이 마취가 잘 되면 수술하고 상당히 안 아파요. 2, 3일 정도까지 많이 안 아프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하시고 전방 십자인대나 발현성 연골 수술을 하실 분들이 이걸 잘 하고 나면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안 아프니까 염증도 덜 생기고 그리고 재활도 잘 될 수 있겠죠. 일단 안 아파야 재활이 되니까요. 안 아프고 부종이 없어요. 그래서 얼음 주머니를 많이 사용합니다. 아이스팩 얼음 주머니 하죠. 뚜껑을 열어서 여기다 얼음을 채워주는 거죠. 집에 얼음이 있으면 이렇게 많이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거를 무릎 앞에 옆쪽 그리고 뒤쪽까지 골고루 돌아가면서 시간마다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기 얼음 주머니가 없다 그러면 이 얼음을 넣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그냥 우리가 아이스박스, 우리 고기 같은 거 올 때 보면은 이 무뚝하게 생긴 거 있죠. 그걸 얼려가지고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집에서. 되도록이면 얼음 주머니가 좋긴 좋은데 얼음을 채워넣어야 되니까. 이분 냉각 치료 정말 확실하게 하고 있죠. 재밌으라고 이렇게 들고 온 영상입니다. 남극이나 북극에 가셔가지고 얼굴만 내놓고 이렇게 있네요.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까지 냉각질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까지 우리가 시원하게 하게 되면 수술하고 붓기가 좀 깔아앉겠죠. 뜨거운 거 하시면 안 돼요. 수술하고 날씨가 춥다고 좀 허하다고 해서 핫팩, 온찜질 하게 되면 무릎이 더 붓고 염증이 더 생기고 더 아파요. 수술하고 부종 좀 깔아앉고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좋아질 때까지는 냉각치료 위주로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고 나니까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발현성 연골 파열로, 판파열로 고생하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도움을 받아서 꼭 축구, 족구, 농구, 야구, 배구 등등의 운동에 꼭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은 꼭 필수입니다.